어린 아이가 무엇을 할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을 가르치기에는 엄마의 말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유아기 초등 저학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초등 고학년만 되어도 뭐 이거 안 하면 수학을 잘할 수가 없다. 도형을 못한다. 이런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 했어도 저희 애들 다 수학 1등급입니다. 뭐 수학 공부를 위해서라면 굳이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뭐 공부를 2년, 3년 하고 끝내는 거라면 어떻게든 신경 써야 하지만 입시까지 앞으로 10년 이상 더 남아있잖아요. 스스로 오래 하게 만들려면 득보다 사실 실이 커요. 유아기와 초등 저학년 꼭 한다, 안 한다. 안녕하세요. 동네 아줌마 노을커피입니다. 오늘은 유아기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을 위한 영상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부탁을 하셔서 정리를 해봤어요. 솔직히 중고등학생 어머님들께 물으면 뭐 그때야 뭐 그냥 신나게 놀면 되지 이런 말씀 많이 하실 거예요. 뭐 본인들도 그때는 뭘 어떻게 더 해줘야 하나 고민하고 뭐 궁금하셨을 텐데도 뭐 지나고 보면 또 뭐 그렇게 되거든요. 저도 두 아이 다 키우고 보니까 뭐 그때가 그냥 아련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저는 나름 치열했기 때문에 그때도 뭔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 키운 지금 입장에서 떠들어 볼게요.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오늘 하는 이야기는 꼭 한다 5가지, 안 한다 4가지. 우선 첫 번째는 책 읽기. 뭐 당연히 책 읽기죠. 독서는 뭐 공개된 상위권의 비밀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안 읽고도 뭐 공부를 잘했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다시 돌아간다면 더 열심히 더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같아요. 뭐 저도 적당히 읽히긴 했었는데도 더 열심히 제대로 읽어줄 걸 후회가 남아요. 그러니까 독서는 전 과목 공부에 영향을 주고 영어도 국어책 읽는 수준을 넘지 못해요. 그래서 읽어주면서 어휘도 배경 지식도 이제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 읽어도 이해하는 수준은 아이마다 아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제가 국어 얘기할 때마다 떠드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초등의 어휘, 배경 지식으로 챙긴 그 독해력은 그 눈사람 만들기에서 그 첫 눈뭉치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크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유아기 뭐 저학년부터 굴려가면 고학년 공부가 이제 수월해지는 거죠. 같은 시간에도 더 많이 이해하면서 초등 6년, 중등 3년을 이제 계속 읽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온 친구들은 고학년에 절대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살 맞대는 스킨십도 중요합니다.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해주셔요. 행복해야 뭐든 더 잘합니다. 솔직히 다 못해도 이때는 그러니까 살 맞대고 책만 잘 읽어주셔도 8할 이상은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중요하다고 하도 말을 들어서 이게 체감이 잘 안 되실 텐데 지나가 보면 이게 너무너무너무 중요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책 읽기 열심히 해주세요. 두 번째, 영어 읽기, 듣기. 전 늦어도 6세, 7세부터 매일 책 읽어주고 들려주고 같이 노래 부르고 영어에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모든 아이가 속도를 높여서 뭐 이렇게 공부하기 어렵지만 영어는 언어니까 적어도 그 영어권 또래 친구들만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6살, 7살에 쉬운 영어 노래를 정말 열심히 들려줬어요. 그래서 1년은 들려준 것 같은데 애가 한 번도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듣기는 하는 건가? 효과는 있는 건가? 저도 가끔씩 궁금했지만 그래도 그냥 했었어요.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20권 정도에 나오는 노래를 한 번에 다 따라 부르는 경험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바로 표가 나지 않아도 계단 오르기 형태로 발전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책 읽어주고 들려줄 때 답답해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1에는 제가 파닉스를 한번 했죠. 그 스타폴이라는 사이트를 활용해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영상도 있고 프린트물까지 그 무료로 제공되는 사이트라서 엄마가 발음이 안 좋아도 충분히 활용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책 읽기와 공부는
분리해서 진행했습니다. 책 읽기는 아이가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전혀 터치하지 않았어요. 절대 요약을 시키거나 어휘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휘도 이제 유추하면서 읽다가 계속 나오는 어휘는 궁금해서 찾아봐요. 책은 늘 읽고 싶은 것, 쉴 때 하고 싶은 것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무조건 재미있어야 오래 할 수 있어요. 대신 영어 공부는 리딩서를 풀면서 진행했습니다. 저는 3-4줄 읽을 때부터, 그러니까 초1 말, 초2부터는 쉬운 리딩서를 계속 함께 공부를 시켰어요. 책만 읽다 보면 그 어휘와 내용이 이제 문학 쪽으로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비문학, 문학을 고루 다져가려고 그때부터 신경을 썼죠. 그러니까 영어는 시간이 많은 이때 최대한 많이 읽고 특히 듣기도 이때 많이 해두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수학. 수학은 이때 많이 하지는 않되 재학년 공부는 제대로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고력이나 서술형 교재도 한 권 하시고요. 연산도 수학 공부 시작 전에 10분이나 15분 정도는 하고 넘어갑니다. 이때는 아이들이 연산 실력을 그대로 수학 실력으로 아는 시기라서 연산도 꼭 하세요. 그래야 이제 자신감이 생깁니다. 국어나 영어는 눈사람 굴리기라면 수학은 탑쌓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시간에 수학이 할 것이 많지 않더라도 제대로 안 하고 넘어가면 이후에 하는 공부도 이제 다 소용이 없고 어차피 무너집니다. 어설프게 하고 가면 다시 돌아가서 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수학은 개념부터 학년별, 단계별로 꼭 제대로 다져서 가세요. 그리고 4번째는 예체능. 예체능 꼭 시킬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도 더 열심히 시킵니다. 악기 하나, 운동 하나. 경험하게 한다고 이것저것 다 시키라는 거 절대 아니고요. 한두 번 경험해 보고 정말 원하는 것으로 꾸준히 시킬 것 같아요. 악기를 익히는 과정도 공부와 비슷해서 이게 끈기도 배우고 계단식으로 실력이 성장하는 것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유아기 때보다는 초등학교 1, 2학년에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전공을 할 거라면 그 시작에 좋은 적정 나이가 있겠죠. 현악기라면 5세, 6세에도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취미로 즐기기 위한 용으로 시킬 때는 굳이 유아기 때는 안 시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세, 7세 때 힘들게 1년 내내 배우는 내용을 초2에 가면 한두 달에 다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있을 때 아무튼 초 1, 2학년에는 이제 피아노나 수영 다시 가도 시키겠습니다. 저는 이제 피아노는 이제 악보를 볼 줄 알면 수행평가가 수월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시키긴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좋더라고요. 고학년에 플룻을 배웠는데 이제 악보를 볼 줄 아니까 금방 배웠고 중학교 때 수행평가로 이제 플룻 불기를 했고 고등에 가서는 이제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사용을 했으니까요. 지금은 대학에서 관현악단 동아리를 합니다. 작은 애도 비슷하게 피아노 잠깐 하고 이제 플룻 배웠고 지금은 이제 밴드 동아리 하고 있어요. 운동은 태권도 잠깐 하다가 둘 다 수영을 한 2년 정도 시켰어요. 이것도 이제 물놀이에 가서 안전하라고 서바이벌로 시켰는데 그러니까 유능감도 갖게 되고 너무 좋죠.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것으로 하나씩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축구, 농구도 있고 특별한 운동이 아니면 놀이터에서 몸으로 노는 시간도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발산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5번째, 바른 태도 가르치기. 아이가 어려도 합니다. 어린 아이가 무엇을 할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도덕성, 인성을 가르치기에는 엄마의 말을 스폰지처럼 흡수하는 유아기 초등 저학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초등 고학년만 되어도 아이들의 그 생각을 바꾼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어릴 때 정말 중요한 거 꼭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솔직히 입시가 전부도 아니고 결국 한 사람으로 제대로 독립을 시켜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만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공부도 잘하는 아이를 만들자 이렇게 생각으로 하셔요. 공부는 태도가 구할입니다. 학교, 학원이나 엄마가 해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결국 아이의 공부하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춘기나 슬럼프를 이겨내면서 장기적으로 목표를 이뤄내려면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있어야 해요. 이때 기본 예의범절, 도덕성, 삶의 가치 등이 제대로 정립되어야 합니다.
신호등은 파란불에 건너고 지각하지도 않아야 하고 어른에게 인사 잘하고 그리고 사람은 태어났으니까 노력해야 하고 너무 당연한 것들이지만 이런 소소한 것들에 대한 바른 태도는 결국 삶 자체를 바르게 대하는 기본기가 되는 것 같아요. 삶에 대한 태도가 되면 공부하는 의지가 잠깐 흔들리더라도 곧 제자리로 돌아오고 적어도 바른 어른으로 자라게 됩니다. 어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부터 꼭 하나씩 가르쳐 주세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안 한다 4가지. 첫 번째는 비싼 수학 교구. 그 갓땡, 은땡 이게 비싼 수학 교구 저 그때도 안 했고 다시 가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 어릴 때 이 비싼 교구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이거 안 하면 수학을 잘할 수가 없다. 도형을 못 한다. 이런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학을 조금 좋아했던 사람으로 그런 거 안 했어도 적당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돈도 아까워서 안 했지만 다시 가도 시킬 것 같지 않아요. 안 했어도 저희 애들 다 수학 1등급입니다. 여유가 돼서 재미로 사두신다면야 좋겠지만 수학 공부를 위해서라면 굳이 비싼 교구들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영어 유치원. 솔직히 이게 돈이 정말 많아. 이런 분도 은근히 있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집에서 어른들께서 다 해주신다는데 굳이 왜 안 받아요? 그러면 네 하고 보냅니다. 대신 집에서 국어책 정말 열심히 읽어주시면 되죠. 단 돈이 적거나 적당히 있지만 고민이 된다면 그렇다면 저는 안 보냅니다. 굳이 비싸게 들여서 안 보내도 입시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 교육을 받을 아이에게 어차피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보내도 어차피 집에서 할 것도 많거든요. 그리고 6, 7세의 아이들이 그 쓰는 말과 글이 어떤 수준인가요? 그때는 책도 몇 줄 되지도 않아요. 한두 줄짜리가 많죠.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 입시에 어떻게 영향을 크게 줄 수 있겠어요. 심지어 고학년에 외국에서 살다가 와도 입시 영어 공부를 따로 열심히 하는데 유치원이라면 저라면 굳이 안 보냅니다. 영어 공부를 안 시킨다는 것은 아닌 거 아시죠? 앞에서 말한 대로 영어는 충분히 듣게 하고 읽기도 시키지만 굳이 이제 비싼 영유는 안 보낸다는 것입니다.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라면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거나 미국 주식 사주겠습니다. 세 번째, 영어 학원 레벨, 영어책 리딩 레벨 고민. 이게 첫째를 처음 이제 학교에 보내면 모든 게 다 걱정이고 궁금하고 그럴 거예요. 저도 그랬고 의연하게 말하는 고학년 엄마들도 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나고 볼 때 정말 제일 의미 없다는 게 이런 학원 레벨일 것 같아요. 그 영어책 리딩 레벨도 그렇고 특히 이제 저학년 때의 레벨은 정말 큰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고학년에는 이제 참고를 하시고 더 열심히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시작하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그 결과로 아이들을 잡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참고하시고 하던 대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아이가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더 신경 쓰셔야 해요. 특이한 검사도 많던데 저는 대부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크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공부를 2년, 3년 하고 끝내는 거라면 어떻게든 신경 써야 하지만 입시까지 앞으로 10년 이상 더 남아있잖아요. 스스로 오래 하게 만들려면 이런 레벨 고민은 득보다 사실 실이 커요. 그러니까 정서를 챙겨서 꾸준히만 할 수 있도록 하면 다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네 번째, 아이를 위한 엄마 모임. 저는 그 엄마들 모임은 다 제가 좋아하는 분들만 만나는데요. 제가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초2에 잠깐 참여한 그 모임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를 기르던 그 선배맘들이 너무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와,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제가 이상해도 아이 생각해서 적당히 유지를 했는데요.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만나면 즐거운 분들을 만나세요. 그리고 엄마가 안 사귀어서 같이 못 노는 친구가 무슨 친구인가요? 아이도 알아서 자기 마음에 맞는 친구 잘 사귀입니다. 저학년에는 이제 걱정이 많은데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들과의 관계에 대한 영상, 이 영상 꼭 한번 보세요. 뭐 이건 아이가 어리건 고학년이건 다 똑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하는 것들 다 습관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금 안 되면 앞으로는 훨씬 더 힘들다는 것, 그것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지금 중학교 엄마만 해도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분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때 습관으로 잘 만들어줄 걸, 뭐 영어책 더 많이 읽어줄 걸, 그리고 무엇보다 또 많이 안아줄 걸, 여행도 많이 갈 걸,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간절한 만큼 좋은 것을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다른 것 없습니다. 결국 국영수 기본기의 습관 만들기, 그리고 인성과 태도니까 아이에 맞는 기준점만 잘 잡고 가세요. 아이들이 이때는 정말 스폰지 같아요. 엄마 말을 뭐 혹시 안 듣는 것 같아도 이때처럼 그대로 흡수되는 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따라하고 싶은 첫 번째 사람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모범을 보이시고 또 많이 웃어주세요. 아이들 또 금방 크니까 힘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